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계절을 황금빛으로 물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우리 증시는요,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왔고요. 3,150선을 넘어서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가량 상승한 3,15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셀트리온이 합병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9%가량 오른 1,04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자 매수의 폭을 더 넓혔고요. 2,940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1,846억 원가량 덜어냈고요. 기관은 1,4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했는데요. 943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477억 원, 기관은 84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개별 종목의 하락세는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추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오늘은요,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뵙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주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어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나오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 시간을 또 상당히 또 기다리실 것 같아서 또 이제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좋은 종목 좀 이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증시가 계속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썩 급증적인 증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 중요한 부분이 이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오늘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한번 수급이 몰리면 20% 30% 능히 상승한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루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명절 전에 수익을 좀 빠르고 두둑하게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명절 전 어떤 전략과 그리고 명절 이후 어떤 종목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조금 시장을 예상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 알려드리고 있지만요.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함께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딱 등장을 합니다.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리시면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사진이 등장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를 클릭해 주시면 잠시 후 방송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는 드리기 어려웠던 다양한 정보들도 공유한다고 하니까요. 알차게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인사도 나눠봤고요. 첫 번째 코너 오늘장 별별 이슈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3,15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뉴시스의 기사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나홀로 2,940억 원가량 매수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콜상 역시나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를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까요? 궁금한데요. 먼저 함께 오늘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KBS 비즈 기사인데요. 정부가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메타버스 등 핵심 유망 분야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산업 기반 확충과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요. 규제 정비도 시작을 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리자 개장 직후 파란불을 보이던 이노뎁은요. 1시간 만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선익시스템 역시나 장중 23% 급등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윗골이 달았지만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 이슈로 인한 단기 급등일까요? 앞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까요?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 별별 이슈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부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지 단 이틀 만에 일어난 것인데요.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에 복귀하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녁 6시쯤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긴급회의에서는 연속 미사일 도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방상주인 하나시스템은요, 장중에 6%대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비텍 역시 6%대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리 증시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슈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요.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 3,15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연일 우리 증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네, 과연 우리 증시 빨간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냐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 이 두 개의 의견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기술이 발전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에 종합주가지수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지금 뭐 폴더블 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5G도 계속 상용화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아마 증시 흐름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석 전과 그리고 추석 직후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거래 연속으로 증시가 좀 상승하긴 했는데 그런 상승세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일시적일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이제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절 전과 명절 이후 일단 투자자들이 큰 돈을 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투심 악화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 발표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 지표 쇼크가 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장도 좀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지금 미국도 고용 지표가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가지고 계속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GDP 대비 거의 8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면요, 우리 직격탄으로 맞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박스권에 가두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이슈인데 여러 유망 그 증권사나 그리고 은행에서 유가가 향후 100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유가와 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유가가 상승하면요, 달러가 하락합니다. 예,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 달러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뭐 유럽에서도 인플레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 미국에서도 인플레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 흐름에 따라서 미국의 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보다 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연휴 동안에 어떤 스탠스가 나온지 좀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북한에서 또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당히 취약한 국가입니다. 미사일을 쏘면서 다시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계속 시장을 박스권에 가두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 살살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시장이 상승할 때나 시장이 하락할 때나 특이한 부분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증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계속 갇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포인트 구간에 계속 갇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을 계속적으로 동반해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하락하고 상승하고, 또 상승하면 또 하락을 하고 또 상승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흐름을 봤을 때도 작년에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때 정책주, 그다음에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 계속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공략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책주 꼭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 공략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과 연관된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의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메타버스 관련 기사인데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메타버스 관련주 최근 조금 관심 좀 수그러들다가 네네. 이번 이슈로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적인 전환일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단기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 자체가요, 일단 정말 크게는 3천조고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 1,000조 규모입니다. 어제도 그 2차 전지 시장 규모 자체가 1,00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일진 머트리얼즈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엔테이라든지 그런 종목도 보시면 전부 다 1000%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큰 그런 산업은 상당히 주가 상승도 강하게 나온다. 근데 아직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10배, 5배 이렇게 상승한 종목 아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쪽으로는 계속 강세를 볼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무려 2조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메타버스 시장을 뭐 지원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단기간에 상승한 그런 모습도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일단은 제가 혹시 금요일날 강의했던 내용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000% 이상 대시세에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도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첫 번째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부분. 두 번째는 3,000원 미만의 종목. 세 번째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종목. 그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진 종목이 1000% 이상 대시세가 나오는데 결국에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자체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종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오늘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노뎁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오늘 정부에서 2조 정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플러스로 뭐가 나왔냐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맺고 있다. 이 부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 글로벌 모멘텀과 그리고 정부 정책 이슈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이 두 개가 동시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날아간 겁니다. 사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하잖아요. 이 주가가 날아가는데도 상승하는데도 이슈가 두 개면 더 편하게 가볍게 날아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메타버스를 통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정부 정책과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 이 두 개가 이 조합이 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정부 정책과 엮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노뎁처럼 그냥 1시간 만에 바로 그냥 상한가. 오늘 상한가 1시간 내일도 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꼭 눈여보셔야 되고 사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세히 분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시장 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글로벌 이벤트와 함께 정부 정책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오늘 12시 30분쯤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미사일이 발사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국내 증시가 좀 흔들리고 이게 방산주가 확 오르거든요. 근데 오늘 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제 한 2년 전부터 보니까 아무리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생각보다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뭐 증시에는 영향이 없지만 또 다른 쪽으로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북한이 또 간만에 미사일 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이슈가 바로 이 대선 후보들 간의 좀 이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빅텍도 한 이 정도 이슈면 못해도 한 20% 정도 상승해야 되는데 뭐 빅텍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거의 뭐 1.97%로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뭐 시장에 영향을 못 끼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뭐 스페코라든지 뭐 풍산, 한이든지 이런 종목들도 뭐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장중에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쏜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 미사일 관련된 이슈가 우리 시장에 뭐 큰 영향 끼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고 싶고 대신에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 미국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그런 공약이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들 간의 이 정책과 관련된 이슈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얘기하면 부동산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저출산 관련된 얘기하면 저출산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일자리 관련된 얘기하면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안보, 이 안보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안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책 발언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변동수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방산주 몇 개를 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일단 이 대통령 후보들 간의 이 안보 정책 요 부분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투자 아이디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한일난조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최재형 관련된 종목으로서 크게 상승했다가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빠지고 지금 한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요것도 방산주입니다. 원래 속성으로는 방산주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없는 횡보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휴니드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저점을 계속 들어올리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슈가 한번 터지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스페코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퍼스텍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방산 관련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크게 영향 끼치지는 못하지만 지금 거의 뭐 고객 예탁금 자체가 대선 정책주나 그다음에 대선 테마주 이쪽으로 인맥주 이런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관련된 종목 제가 몇 종목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안보 정책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별별 이슈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특별 종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이노뎁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메타버스 확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2조 6천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었죠.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노뎁은 컴퓨터가 영상을 처리하는 속도를 2배로 올려주는 이노코텍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개장 직후 1시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대장주로 섹터를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이 거래 재개 첫날인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것은 지난해 3월 말 이후 1년 6개월 만인데요.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었지만 어제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시초가는 평가 가격보다 50%가량 높은 1,555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개장 직후 상한가로 바로 달려갔네요. 세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탄소 제로 사회를 위한 핵심 기술주로 꼽았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리포트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거래량 강하게 동반됐고요. 두 자리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서전기전입니다. 한국전력은 어제 언론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바리카 원전 2호기가 송전망에 최초 개통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전기를 일반 가정과 산업 현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오전장 19% 급등이 포착됐었습니다.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이번 주 예정됐던 SK 하이닉스와의 1조 규모 디램 후공정 관련 위탁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오늘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가오는 27일 해당 보도와 관련된 재공시를 할 예정인데요.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하면서 15%가량 하락한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 함께 추려봤고요. 여기서 몇 가지 종목을 골라서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별별 이슈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메타버스 관련주 이노뎁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자세한 전략이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이노뎁이라는 종목 오늘 좀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언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일 이노뎁 같은 종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결국 수급이 소수의 종목들로 빠르게 몰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고 크게 수익 내기가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노뎁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바로 개장하자마자 바로 1시간 만에 상한가 가버렸단 말이죠. 상당히 수급이 빠르게 몰렸던 그런 종목인데 자 결국에 오늘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 그래야 내일 똑같은 이슈와 똑같은 재료로 상한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 정부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무려 2조 5천억 정도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정책 이슈가 엮였고요. 그리고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자극적인 재료로 좀 상한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상승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오늘 좀 뉴스를 보시면요.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냐면, 자,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이노뎁 정부 2조 6천억 원 메타버스 투입, 국내 유일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부각. 요게 중요한 겁니다. 국내 유일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부각. 요것은 이제 뭐죠? 바로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제 같은 경우 정부에서 전라남도 신안에 40조 규모 풍력 단지를 건설한다. 얘기했을 때 종목도 움직여봤자 20%도 못 움직였단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전라남도 신안이 아니라 뉴욕에 40조 규모 풍력 단지 건설한다고 했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뭐 상한가 5방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시더라도 국내 유일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던 요 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노뎁 같은 종목을 우리가 잡으려면 딱 2가지만 파악을 하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는 종목. 이 2개의 이슈가 지금 상한가를 1시간 만에 보낼 만한 그런 강력한 재료와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요 2가지 재료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관련된 종목 계속 연구를 해서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를 할 것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한 시세를 뿜었다는 이노뎁, 이와 비슷한 종목이 또 어떤 게 있을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주시면서 관련 정보들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종목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전 기전 한번 여쭤볼 텐데요. 아랍에미리트 원전 2호기 송전 개통 소식이 들려주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조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원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과 관련된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거의 뭐 한 300조 이상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뭐 중동의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원전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바로 내년에 정부에서 이 원전 관련된 예산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들 간에 이 정책을 보더라도 대선 정책을 보더라도 지금 원전과 관련된 정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원전 관련된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지금 한 300% 정도 상승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책주는 기본 500% 정도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300% 갔으니까 200%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사실 오늘 대표적으로 서전기전을 좀 가지고 왔지만 뭐 그 외 등등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이제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 대선 정책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상승세가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원전 관련된 종목도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한다고 해가지고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1년 만에 무려 3,00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단 1년 만에 300%도 아니고 3,000%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했죠. 이게 바로 정책주의 힘입니다. 자, 특수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도 마찬가지. 단 4대강 이슈로 단 1년 만에 1,500%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저출산 관련된 이슈를 상당히 많이 밀었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보도록 할게요.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된 이슈로 저점 대비 무려 1,000%. 예, 1,000% 1년 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 있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하면 대북 평화 정책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부산산업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단 5개월 만에 800% 수직 상승해버렸고요. 자, 대아TI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만에 단 5개월 만에 아니죠. 단 3개월 만에 거의 뭐 7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다. 결국 정책주가 한번 상승을 하면요. 500% 이상 상승하는 것을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깨우친다라고 제가 눈에 강조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5년에 한 번씩 오는 정책주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꼭 정책주를 눈여겨보셔야 되고 정책주 중에서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으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 요 두 개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상당히 크게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 부분에 꼭 집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종목들도 정책주로 엮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AS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IB 김영입니다. 저희 이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공략주인데 딱 일주일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거래일 만에 22%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고가 5,840원을 기록을 했네요. 이 종목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좀 상승했는데 수익 나신 시청자분들 상당히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 결국에 제가 지금 시장의 중심은 결국 글로벌 이벤트와 그리고 정책주 딱 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IB 기명 같은 경우에도 정책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단기간에 2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정배열에서
계속 지금 연속 양봉 패턴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양봉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 양봉이 5개 정도 나오고 거래량 없이 한번 빠진 흐름인데 저는 만약에 이 대선 후보들 간에 일자리 관련된 발언을 한다면 또는 일자리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무려 200%, 거의 뭐 250%, 300% 정도 상승했거든요. 사실 뭐 정책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인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번 반등 시 웬만 10% 이상 수익권일 때는 일단 매도하고 어차피 제가 종목도 많이 드리는데 그런 다른 종목들로 편입해서 수익 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상승 시 매도를 하시고요. 5,5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긍정적인 매매 방법 중에 하나이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바로 어제 공약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웰크론 한택인데요. 단 하루 만에 최고가가 5,570원, 4.7%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제 땡큐 차트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시간에 거래를 보니까 한 3%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내일도 이제 상승 출발을 할 그런 흐름인데 일단 웰크론 한테 같은 경우는 이제 폐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리가 왜 폐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오늘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정부의 규제가 풀렸어요. 대기환경보존법이 어느 정도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나라에서 취급을 하던 지자체에서 취급을 하던 폐배터리를 이제는 민간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폐배터리 쪽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보셔야 되고 대기업들에서 계속 이 폐배터리 시장에 투자를 하니까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는 20조 규모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무려 600조까지 시장 규모가 커진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 관련된 종목은 같이 상승하기 마련이죠. 그래가지고 이 웰크론 한택도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뭐 최근에 포스코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을 좀 공급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유일 니켈 농축 결정 장비를 좀 이제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요 땡큐 차트 그리고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도 연속 양봉 패턴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 양봉이 크게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TV 방송에서 공개한 종목은 웬만하면 10%권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제가 어차피 월요일도 나오고 뭐 일주일에 그래도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로 계속 포트를 빠르게 회전을 시킨다면 좀 재미를 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 챙기고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 오늘도 이제 자신 있게 종목을 골라왔거든요. 그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올 때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도 알찬 종목을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지난달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죠. 24일 날 말씀을 해주시고 최고가 2,735원, 92%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미 다 크게 좀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셨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한 달도 안 돼서 92%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더블인데 이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AS 종목으로 가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지금 시장의 수급이 거의 뭐 정책주 쪽으로 다 쏠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 달도 안 돼서 90% 이상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홈센터 홀딩스 같은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무조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오늘 이노덴만 보시더라도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노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두 가지 모멘텀이 겹쳤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겹쳤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그 두 개의 복합 모멘텀이 수급이 몰리면서 한 시간 만에 바로 상한가 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잡으셔야 그래야 이제 제2의 홈센터 홀딩스 같은 종목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있을 11시 온라인으로 방송에서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지금 맺고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주로 엮이는 특히 대선 지지율 1, 2등 후보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 정책과 관련된 종목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거니까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이후에 급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내일과 내일 모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듣고 내일 모레 매수해서 추석 이후에 큰 수익 한번 도전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은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함께하고 계시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나오고요. 그 아래에 보이는 노란 바, 그 방송 예정 바를 11시 20분에 클릭을 해 주시면은 그때부터 무료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꿀팁에 대한 이야기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석 이후에 대시세를 내뿜을 수 있는 종목 과연 어떤 게 있을지 그런 정보들도 유용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 별 5개 종목 리뷰 한번 들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황금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종목 말할까요? 네, 글로벌 이벤트 네. 어떠한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우리 슈팅스탁에서 좀 공개할 종목은 바로 코윈테크란 종목입니다. 코윈테크요? 네, 코윈테크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공정, 후공정, 자동화 설비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글로벌 대기업과 스마트 공정 자동화 장비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글로벌 대기업이 어딘지 회사에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글로벌 대기업인 것만 얘기해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큰 기업이 아닐까. 비밀에 붙일 정도면 상당히 큰 글로벌 대기업과 어느 정도 협력을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나온 후에 좀 이제 눌림목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패턴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 20% 정도 추천드렸던 에코캡도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제가 한 20% 정도 변동성을 보여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도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추천드렸던 3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양봉 뜨고 그 양봉이 몸통 안으로 들어가는 요 자리에서 양음량에서 장대 양봉 뽑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리지만 결국에 시장의 중심은 정책주와 글로벌 이벤트란 말이죠.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다고 하니까 분명 이 종목은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이다. 시장 중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석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 한번 공략하셔가지고 빠르게 한번 수익을 창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목표가 손절가 좀 알려드리자면 매수는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분할 매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만 원. 자,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4,500원.
손절가 24,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요 전략 잘 보시면서 좋은 수익 한번 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후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코인테크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황금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여러분의 황금별로 안내해주는 길잡이 오늘 아메고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시간이 후다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2021년 추석 전에는 저를 이제 TV 방송에서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석 이후에 대시세 나올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가는 거 보셨죠? 추석 이후에 상한가를 넘어서 대시세 갈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정책주와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 이 복합 이슈로 작용하는 그런 종목이 상당히 크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뭐 대선 정책주도 보시면 이화공영이 거의 뭐 3,000% 상승했고요. 특수건설이 1,500% 상승했고, 아가방 컴퍼니가 1,000% 상승했고요. 대아티아 600%, 부산산업 800%. 일단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정책주는 기본 50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책주가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선 지지율 1등, 2등 후보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쓸어 담아서 제가 봤을 때 추석 이후에 대시세 도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종목 어디서 공개하냐? 이 방송 끝나고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이밥 아시죠? 네이밥에다가 슈팅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정말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한 종목이니까 제가 이 종목 뽑으면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하지 않더라도 한번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석하실 말씀드리겠고,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 말에 집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을 해주시면요.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아메고사 전문가님 사진이 나오고요. 그 아래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QR코드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나는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는 게 좀 귀찮다,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나가는 거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만 하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종목을 공개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여러분들 11시 20분에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장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요 금요일장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내일도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메고사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